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2일 새벽 6시 24분입니다. 어제 국민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일요일인데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즉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두 번째 장관 해임 건의안입니다. 현행 헌법이 시행된 1988년 이후에 35년간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모두 5차례라고 합니다. 그중 2번이 윤 정부 들어 최근 석 달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특히 일요일 본회의가 이례적입니다. 과거에 보면은 추경 예산 등 시급한 경우에 여야 합의로 휴일에 개최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야당 단독으로 안건을 통과시킨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즉 일요일에 국회를 열 것 같으면 본회의를 열 것 같으면 긴급 사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은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데, 문제는 이태원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런 사건은 진상조사를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형사처벌 그리고 행정적 조치를 결정해야 이게 순서가 맞는 겁니다. 이게 문명국가가 하는 일의 순입니다. 순서입니다. 순서. 그런데 지금 경찰 수사에 의해도 이상민 장관을 지금 처벌하기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장 치안 책임자였던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마당에 행안부 장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도 그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상민 장관을 정인으로 세워서 추궁한 다음에 무슨 조치를 취하는 게 일의 순서상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이 해임 건의안은 법적 구속성이 없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대통령에 의해서 무시되었듯이 대통령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도 이재명 구하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은 이태원 사고 직후에는 정쟁을 중단한다, 사고 수습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더니 얼마 못 가서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그 다음 단계에는 국회의원들이 촛불 집회에 나와가지고 윤 대통령 물러나는 게 추모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의당도 반대한 희생자 신상 공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드디어 어제는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고 앞으로 또 탄핵 소추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씨가 구속 기소되는 등 대장동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서 또다시 사고를 정략에 활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조선일보 오늘 사설의 핵심적 주장입니다. 어제 여당은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습니다. 앞으로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외롭게 됐습니다. 자신이 분신이라고 했던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이 검찰에 의해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핵심 범죄 혐의의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은 대선자금 수사입니다. 대선자금 수사라는 말이 20년 만에 처음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2002년 이회창, 노무현 두 사람이 붙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그 다음에 2003년에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부장은 안대희 검사장이었습니다. 양쪽 모두 대기업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 수사가 아주 광범위하게 벌어졌습니다. 대기업과 대통령 후보 사이의 유착 중에서 제일 핵심인 이 대통령 선거 자금을 둘러싼 이 거래가 처음으로 확인되는 역사적 수사였습니다. 그래서 양쪽 이회창, 노무현 양쪽 다 대기업으로부터 합쳐서 약 1,000억 원의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된 것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구속되고 그 다음에 제도가 개선되고 해서 그 뒤에는 대선과 관련된 부정 자금 문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한국 정치가 선진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재명 씨를 둘러싼 대선자금 수사로서 부활했습니다. 대선자금 수사라는 말을 부활시킨 이재명 대표야말로, 그리고 그를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이야말로 수구 반동 세력입니다. 역사의 시계바늘을 20년 전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과거는 대통령 후보 측이 대기업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는데, 지금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측이 업자와 결탁을 해가지고 그냥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남긴 수천억의 수익금 중에서 428억 원을 떼내가지고 이것은 이재명 측 몫이다 이래 두고 거기서 경선자금, 대선자금을 받아서 썼다는 혐의에 지금 검찰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마피아식 사업입니다. 마피아식 사업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한다는 새로운 지금 전통을 하나 만들고 있는 게 이재명, 그를 둘러싸고 있는 민주당 세력 아닙니까? 민주당이 마피아입니까? 민주당이 마피아 집단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키를 쓰고 어제 국회 본회의까지 소집하고, 물론 이 소집하도록 한 국회의장이 참 문제적 인간입니다. 지금 국회의장은 당 소속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 하듯이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에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이게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도와주고 있는 쪽이 민노총의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그리고 민주당의 이런 행태, 이재명 대표의 이상한 언동, 그리고 범죄 혐의, 그리고 수시로 언론에 등장하는 문재인, 여기에다가 계속 미사일 쏘아대는 김정은, 요 5인방이 윤석열 대통령 도우미가 되어가지고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지금 확립해 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역시 좌파는 자충수로 망합니다. 감사합니다.